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모의 논술 2025학년도 모의 논술 문항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항 카드는 문제 지문도 있고 플러스 설명, 지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해답까지 있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그 논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인문계열 논술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봐볼까요? 문제가 가를 활용하여 나의 밑줄 친 오류를 설명하시오. 300자짜리. 그 다음에 자료 그림을 가리켜 가구 소득이 올랐으니 사람들의 행복감도 더 커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하자. 이때 그 해석의 문제점을 가와 다 그리고 그림 2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600자. 자, 가를 활용하여 나의 밑줄 친 오류를 설명하는데 300자다. 그러면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가가 무슨 내용인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나가 어떤 상황이다, 어떤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뭐 예시 답안을 보고 판단을 어느 정도 또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 내용과 나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럼 300자의 이 가 내용과 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배분을 해서 글쓰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문제를 만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자 수 답안에 있는 글자 수를 보고 각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겠는가? 지금 뭐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거나 표현하거나 넣는 게 없으니까요, 그죠? 주관적인 판단을 넣는 거 없고 가 내용 쓰고 그 가 내용 가지고 나를 쓰는 거니까 크게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많고 적고의 부분보다는 고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자료를 줄 거고 그거를 가지고 해석이 잘못된 게 있나 봐요. 그죠?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와다 그리고 그림이 그러면 지금 3개를 활용을 해야 되고 3개를 활용해서 600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림이 자료 도표면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적다. 그러면 가, 다의 비중을 600자 중에서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림 2를 좀 적게 글자 수를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 3개의 자료에 다 대해서 내가 서술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 많이 있어. 그러면 고르게 배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 수에 맞춰서 그 지금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라고 한 자료에 따라서 그 자료가 몇 가지나 있는지 그럼 그거를 다 언급은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전 연도 문제를 보고선 그 각 자료에 대한 비중이 고르게 이제 학교 측에서 원하는 답안에 고르게 양이 나뉘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이게 자료니까 조금 150 정도로 적게 하고 나머지 50자를 좀 더 가다에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까 말한 그림 1이랑 그림 2가 이런 통계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인하대학교도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하는데 숙대도 이렇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1번 문항이고 전체 100분 중에 요게 50분이요. 그 말은 지금 이게 크게 1번 문항이고 또 다른 50분이 소요될 2번 문항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00자 플러스 600자 그러니까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30자 60자 하면은 1000자라고 할게요. 플러스 하면 1000자 900자에서 1000자 쓰는데 지문 읽고
쓰기까지 읽고 쓰기까지 50분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내 생각, 의견, 나의 어떤 창의적인 답변 요런 게 없고 각 지문을 해석해야 되니까 올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올바른 해석. 그럼 지문을 올바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그냥 요약 말고요. 그죠? 요약에서 다 나가서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표현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해석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요약만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으로 했느냐와 그 의미를 좀 해석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지문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건 뭐 지문을 읽는 시간은 아니라서 지문 읽는 건 넘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네, 그 지문과 자료들을 어떤 의도로 갖고 문제를 냈는지 그래서 그 자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자료인가 그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고 역량을 측정고자 하였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금의를 명료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 그죠? 논리적으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구구절절이 아니라 간단은 아니지만 명료하게 군더더기 없이 서술을 할 수 있는가 쳐낼 수 있는 내용들을 쳐내서 요약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죠? 그럼 논리적인 분석이 잘 이루어졌는지 보는 건데 플러스 주관적인 건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각 지문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활용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자료를 그대로는 아니고 재구성을 해서 지문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것들 내가 읽고서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 나중에 그러면 각 지문마다 어떤 것 자료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내용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 아니면 내가 분석한 내용 논리적으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분석한 내용과 이 지문 설명에 나와 있는 분석이 내용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 지문에 대한 설명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설명들도 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가에서 나온 평균값의 해석에서 주의할 사항을 고려해서 가야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평균 점수 하락에 대한 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분석해라. 그래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함으로써 문제 원인을 잘못 특정한 데 있다. 평균값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가의 주요 맹점이 이런 게 있으니 그걸 근거로 했을 때 가가 말하는 요런 해석, 요런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창의적인 건 아니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표현해야 되는 답안이 구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답안의 구성 요소하고선 논리적인가 요구사항을 충족했는가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되었는가. 자신의 언어로 하는 건 이제 요약이지만 너무 컨트롤 C 컨트롤 V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1, 2, 3, 3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안이 작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가 있는가? 다 들어가고선 논리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면 1등급. 내용은 다 넣었는데 논리적 연결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네. 2등급. 반영이 되었으나 완성도 부족할 때 3등급. 사실상 올바른 답을 다 채우는 건 3등급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아예 부족하면 빵점 200자 이내의 답은 빵점 처리하겠다.
네, 뭐 이런 개인정보 암시하는 건 당연히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언급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3개나 있기 때문에 3개. 내가 올바르게 가 내용을 분석을 했는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 어떤 건지 했는가? 네, 이런 내용들 제대로 다 표현이 됐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만약 부족했다, 빼먹은 게 있다 그러면은 답안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실제 답안의 내용이랑 내가 어떤 부분 빼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럼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채워서 써보는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답안을 작성해 보는 방법도, 그 우리가 그 답안을 베껴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글의 구성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뭐 글씨 연습도 되겠죠.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근데 내가 답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글을 또 쓸 때 다시 또 표현이 달라진다든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글을 또 써봄으로써 네, 나의 표현력이라든지 어휘력이라든지, 아 이거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뭐 연결사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써보는 시간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도 충족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이번엔 5개나 있습니다. 5개. 그래서 그 5개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네, 연습하시는 분들께서 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 5개가 내가 글을 읽을 때 보였는가? 보였는데 왜 안 썼을까? 그러면 안 썼으면 다시 채워서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다시 쓸 때 내가 답안을 많이 채웠으면 빼먹은 내용을 제외하고 600자를 쓴 거잖아요. 그럼 빼먹은 내용을 다시 채울 때 또 쳐내야 되는 게 있겠죠. 뭔가 길게 쓴 1번, 2번 내용에 대해서 또 글자 수 조정과 함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네, 정답에 더 맞춰서 1등급에 가까운 정답을 작성해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네, 숙제 연습이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 비문학 작품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읽고 해석하는, 올바르게 요약 정리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시 답안이 나와 있어요. 예시 답안 300절, 600절에서 예시 답안이 나와 있으니 내가 쓴 답안이랑 비교해가지고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 갔니? 네, 여기구나. 네. 아이패드라는데 제가 서툴러서. 그래서 그 모의 논술 시험 우수 답안도 있거든요. 우수 답안. 우수 답안은 이제 원고지에 작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꺾은 가로를 한 칸에 써야 되는지, 붙여서 글을 써야 되는지, 그림하고 이를 붙여야 되는지, 띄어서 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고지 사용법은 미리 잘 알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글을 먼저 잘 쓸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원고지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고지 표현에 꼭 집착해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글자를 구성을 못하는 것보다는 네,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연습들, 분석하는 연습들을,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인문계열 문제가 2-1, 2-2가 또 있고, 이것도 50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문학, 사회문학, 생활과 윤리, 이런 내용들, 권력관계, 불평등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보면 비슷해요. 가를 활용해서
가의 상황을 반대되네요. 나를 활용해서 300자로 설명하시오. 너가 구구절절 어떻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답이 있어요. 얘를 분석해서 이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가에 대한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고, 나와 다의 권력 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을 각각 설명하고, 유사성을 논하시오의 600자. 그럼 나 샬라샬라, 다 샬라샬라, 유사성 샬라샬라, 이런 구성으로 200, 200, 200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내용 구성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제 의도 다 나와 있고요. 네, 제시문 요약도 돼 있으니까 내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내용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도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다. 그 충족하는 내용들을 내가 언급을 했는가, 언급을 각각을 다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되도록이면 딱 맞춰서 쓰는 연습. 만약에 초과됐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어디를 수정하면 좋을지 보고선 다시 써보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쓰지 말고, 생각을 넣어서 어디를 줄이고 해야 될지를 하고선 쓰셨으면 좋겠다. 네. 중간만 막 찍찍찍 지워서 바꾸는 거 말고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다시 아까 나 샬라샬라, 다 샬라샬라, 유사성 샬라샬라, 유사성이 반 정도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반반으로 했네요. 유사성을 뭐 그냥 그 줄수로 하면 반반이면 300, 300. 그러면 구성이 요약이니까 나다가 어떻다. 그래서 둘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조금 바뀌어서 200, 200, 200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글자 수는 아닐 것 같고, 근데 필요한 내용을 여기 유사성에 대한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거기서 빼먹으면 또 점수가 까이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각 자료를 활용해서 쓰는데, 지금 요거는 각각 요약하고선 유사성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으니 우리가 숙대 논술 시험을 본다면 똑같은 구조로 만약에 지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문제 형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형태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각각에 대한 내용의 무게중심보다는 그러면 둘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이 다루는 내용에 좀 더 힘을 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글자 수 비중을 생각을 해서 나눠놓고, 그럼 각각의 내용을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 짜놓고 문장 구성을 해놓고 작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 답안 같은 것도 그냥 읽어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러니까 뭐 학원을 안 다니고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대학교 측에서 보여준 예시 답안밖에 없잖아요. 예시 답안에서 나와 있는 그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량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같은 형태로 출제되면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답안 작성할 때 글자 수 분량도 각 지문에 대해서 정해둬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읽어보고 써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뭐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글쓰기 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나다 그리고 유사, 그럼 나를 요약하는 게 지금 요 구조처럼 생각하면 150, 150 정도로 나와야 되니까 150에 해보고, 유사한 거를 300에도 써보고 200에도 써보고, 그럼 각각을 200, 200, 200으로 했을 때도 그 답안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써보고, 그래서 같은 답안인데도 써볼 수 있는 글자 수에 따라서 써볼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글자 수가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닌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차이면은 20%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2줄 정도씩 더 쓰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네, 연습을 하시면은 네,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그렇게 답안을 해보고 구성을 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